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가리로 찾아온 노정호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저희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님이신 권용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송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있는 권용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장님을 모시고 원래 우리 의사들끼리는 의학적인 얘기,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너무 딱딱하니까 오늘은 가볍게 우리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추 차이가 안 나도 한 15년 이상은 차이 나는 터울인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만약에 의과대학 갈 수 있는 성적 정도가 되면은 서울대 출신 분들한테 좀 누가 될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 좀 낮은 지원과들 거기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좀 낮은 대학에 의과대학을 갈 것인가 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담임 선생님이 야, 너 그래도 서울대를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서울대인데 그러고 해서 막 저를 엄청 꼬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우기고 저희 담임 선생님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과장님 때는 어땠어요? 저는 서울대 나왔거든요. 정말요? 이런 나 몰랐어. 저는 갈까 말까 고민은 하긴 했었는데 막 완전히 가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다른 것도 관심이 있긴 있었거든요. 공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대 원래 응용생물학과라고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공부를 사실 좀 해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생물 쪽이고 뭐 식물이랑 곤충도 하고 뭐 미생물도 많이 다루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좋겠더라고요. 그런 거보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대학교 다니면서 진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의학전문에 들어가서 다시 졸업한 케이스. 네, 공부량이라고 뭘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경상도의 예천이라는 곳에서 졸업해가지고 뭐 거기 학교에서 뭐 1, 2등 하는 정도? 근데 뭐 중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노는 것도 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한두 시까지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학교 가고 뭐 거의 이제 그런 거 반복이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사실 분위기 자체가 노는 분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 것도 놀고 공부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개구리도 잡고. 공부량이라는 게 공부를 하는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그룹 내에서 어쨌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엉덩이를 얼마나 끌어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47등 한 적은 있어요. 중간고사 때 한 번. 진짜예요. 이건 팩트.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셔도 그때 얘기만 하시면 지금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사실 저는 또 한 번 실패도 했어요. 이렇게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등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사실 자기가 목표가 확실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사... 저는 말할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책은 읽은 적이 없고요. 드라마는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하얀 거탑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거에 좀 영향을 꽤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저희 병원에서 또 그 김명민처럼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네, 거기는 근데 너무 권력 싸움에 있는 약간 의사들의 얘기라 저하고 또 대립으로 어떻게 힘싸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신지. 뭐 그거 멋있죠, 김명민 배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또 하면 또 나이가 들통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 중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시면은 우리 최수종님, 하이란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보고 의사생활 되게 멋있겠다 해서 하고 싶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예요. 네. 의과대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의 예과 생활을 한 다음에 4년의 본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예과라는 개념은 사실은 일반제 대학의 4년 동안에 배열된 교양 과목을 그때 교양을 2년에 걸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과목들이 뭐 1학년 때는 그냥 보통 교양 과목들 외국어, 제2외국어 같은 것도 배우고 기본 물리나 생물학, 그다음에 그 생리학, 그다음에 유기화학 뭐 이런 것들 배우고 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리고 나서 본과 때는 과장님 어떤 과목들을 주로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제 본과 1학년에 꽂힌 해부학. 해부학이 사실 거의 본과의 꽃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 5주 동안 이제 해부학만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수업을 듣고 저녁 시간이 됐을 때부터 이제 해부를 실제로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카데바라고 이제 기증받은 이제 시신에 대해서 이제 해부를 실제로 해보고 9시부터는 이제 그날 있었던 공부 수업 들은 거를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거의 밤 뭐 12시 뭐 새벽까지 계속 공부하고 다음날 또 아침 반복하고 이게 거의 5주 동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나고, 고3이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본과 1학년 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내과 가고 레이저 과목들을 하고,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실습 나가고, 사실 반은 실습, 그 병원에 그 부속병원에 나가는 반은 실습, 반은 수업. 이제 수업은 그때 수업은 저희 때도 마이너과를 막 쭉 했었어요. 4학년 때는 뭐 예방약 통계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국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저희도. 예. 뭐 저는 아직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전문의 땄을 때, 왜냐면 정형외과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 끝난 느낌. 인턴과 레지던트 4년에 5년의 과정을 끝내니까 뭔가 다 엄청 큰 게 끝난 느낌이어서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좋았다고 생각할 때는 통장에 돈이 쌓일 때?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뭐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수술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다시 고치고 제대로 고쳐졌을 때, 두 번째는 다른 병원들에서 다 이건 수술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좌절에 빠지신 분을 수술해서 제대로 만들어드렸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보람이 차고, 약간의 카타르시스미 희열 같은 것도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장님 때도 그 레지던트를 들어갈 때 정형외과가 좀 인기 쪽 과였었나요? 아니면 그냥 평균이었나요? 저희는 인기과죠. 그렇죠. 네. 예.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예전부터 영원한 늘 인기가 있는. 늘 인기가 있는 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 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제일 인기는 사실 안과하고 피부과였는데, 거기에 만만치 않게 저희도 항상 넘버3에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정형외과 왜 선택하셨어요? 의대 다닐 때도 사실 정형외과에 제일 관심이 많았는데, 뭔가 좀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 남자다운 느낌이 있고요. 소박한데 조금 뭔가 섬세한 느낌? 그리고 결국에는 뼈를 보는데 전신적으로 또 다 보니까 이것저것 매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형외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인턴 때 성형외과를 자원해서 2달을 돌았고요. 그러면서 그 성형외과 위에 레지던트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제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미팅 시켜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성형외과 픽스톤이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너는 인턴 마지막 달은 PS 돌아야 돼, 성형외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차 들어오는 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얘기해요? 인턴을 하는 시기에 여름쯤에 응급실을 돌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 한 70몇 세 된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할머니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제가 바로 정형외과로 넘어간 달이었거든요. 정형외과도 이제 돌아야 되는 과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을 도는데 그 할머니가 병실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미적인 추구, 뭐 재건술 이런 쪽으로 해서 성형외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학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분명히 다리도 너무너무 많이 부러지고 많이 심하게 손상되고 해서 저 할머니 못 걸을 것 같은 했는데, 정형외과라는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분을 근 한 2주 내에 걷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형외과를 연속 3개월을 딱 돌고, 거기에 1년차 선생님들한테 눈에 들고, 다음에 해가지고 결국은 시험 봐가지고 정형외과로 픽스가 됐는데 옮겨왔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는 욕 엄청나게 먹고, 뭐 결론은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만 있다면,
자기가 이루는 바는 반드시 못할 건 없다. 그리고 그거에 즐길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업이 됐든 간에. 그러면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년 저희가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인천 신인회에서 의과대학이나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 중에서 미리 이런 병원에서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인턴십 프로그램인데 금년 날짜는 요 위에 상단에 고지가 될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그럴 때는 그 우리 과장님하고도 매치를 해서 같이 의사 생활을, 그 병원 생활을 해보고, 저랑도 매치를 하고, 또 저희 병원에 다른 과서 과장님들도 많으시니까 과장님들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